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9월 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증시가 폭락을 했고, 지난 이제 8월 초에 아마 블랙먼데이 기억하시고, 그날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날은 그냥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면서 급락했다가 오히려 반등이 되게 빨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질질 흘러내리는 시장이고, 그때처럼 V자 반등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때 저점을 또 깨버렸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잘 이겨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어쨌든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빠지는 이유들을 좀 분석해 보면 도망갈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분 나쁜 게, 우리나라 오른 것도 없는데 얻어맞으니까 더 화만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좀 답답하고 앞이 좀 깜깜한 상황인데, 지나가겠지만 견뎌야 되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 흐름하고요, 사실 명확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이유 살펴봤고, 현대차가, 이건 굉장히 저는 큰 뉴스 같더라고요. 폭스바겐이 초유의 사태가 좀 발생했는데 그게 의미하는 거, 그다음 폴란드 방산 전시회, 조선업종 전망, 그다음에 천연가스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리고 투자 전략, APR, 샘 CNS까지 이렇게 좀, 오늘은 이렇게 내용은 일부러 그렇게 많이 안 했고요. 오늘 좀 빨리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사실 이게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도 좀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증시는 명확한 이유는 사실 없고요. 세 가지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 안 좋았고요. 미국 증시 비싼 거 모르는 얘기 아니죠. 그다음 일본 우에다 총재 금리 인상. 금리 인상 한다고 했거든요, 계속. 새로운 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나마 좀 표면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3% 폭락했고,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고요. 일단 이제 보통 9월에 약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어쨌든 시작부터 10% 폭락을 했고, 그리고 미국 증시 고평가 부담도 있고, 그리고 S&P 500 지수가 9월 달에는 항상 많이 빠졌대요. 지난 4년 동안 봐도 평균 6%. 또 경기 우려에 국제유가 마이너스 4% 이상 급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로 또 추락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기 우려가 있다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유가 빠지는 건 사실 중장기적 호재 맞아요. 호재 맞는데 지금 빠지는 내용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 일본 중앙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도 이제 서면 답변에서 어제 나온 거고요. 정상화하겠다. 이거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 이제 금리 올릴 일밖에 없어요. 천천히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걸 또 시장은 되게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일본 물가는 반등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올려야 돼요. 올리는 게 맞고 정상화하는 건데 천천히 한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저 발언이 급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이게 이제 증시가 하락할 이제 구석을 찾다 보니까 저런 부분도 악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컸던 이슈는 요거예요. ISM 제조 PMI 보시면 예상보다 안 좋았는데 전월보다 오히려 올랐거든요. 근데 왜 안 좋았냐? 내용이 신규 수주가 급락을 했어요. 신규 수주가. 생산도 급락. 근데 재고만 올랐죠. 이 얘기 뭐죠? 고객들이 주문을 안 해요. 빼버리고 갖고 있는 거 그대로 쌓아놓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 관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할 거죠. 대선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ISM 제조업 지수는 대부분 이 제조업체들 얘기니까
투자 쪽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나쁘게 볼 수 없는 게 금리 인하 이제 할 거고 대선은 불확실하면 대선 끝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달만 지나면 나아지는 이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 오히려 컴퓨터 전자 있죠. IT 쪽은 좋다 그랬어요. 지금 오히려 판매가 증가하고 있대요. 이걸 보면 사실 나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0% 빠질 이유는 1도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그냥 무너져 버렸고요. 기계 신규 주문 저조하다. 프로젝트 보류해라. 선거 때문이다. 네. 뭐 이거 악재는 아닌 거죠. 근데 당장의 악재는 돼요. 한두 달 정도. 이 얘기는 뭐냐면 한두 달 장 별로 재미없겠다. 이거 이제 나타내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도 많이 쌓였고 수요 감소가 있었다. 예. 이런 종류의 개선은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고객들이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프로젝트 보유하는 지시를 받았다. 아까 나왔다는 얘기죠.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GDP 나오는 3분기 성장률을 조정했어요. 이것도 진짜 고무줄이죠. 뭐 지난주에는 갑자기 막 올리질 않나 그러더니 또 며칠 만에 또 꺾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러니까 지표 잘 나오면 성장률 또 올리고 지표 안 좋게 나오면 성장률 내리고 그러니까 너무 후행적인 거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 미국 제조업 주기는 3년 정도 지속되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제조업이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24년 1분기에 정점을 찍은 것 같고 PMI는 제조업이 새로운 하락. 근데 새로운 하락세는 아닌 게 지금 22개월 중에 21개월이 저기 그 침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걸 뭐 새로운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데서는 제조업 이제 안 좋다. 뭐 그렇게 또 새로운 하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도 일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지금 ISM 제조업이 안 좋은 건 뭐 때문이죠? 선거가 커요. 선거 또 금리 인하가 아직 안 됐는데 그 전에 좀 불확실하니까 일단 뭐 확인하고 하자는 심리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나 전자산업 쪽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걸 보면 마냥 그냥 우리가 나쁘게만 볼 건 아닌데 그동안 많이 올랐죠. 미국 증시 비싸죠. 지난 8개월 동안의 증시를 보면 7달이 올랐어요. 무려.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럽죠. 거기에 경제지표 조금 안 좋았죠. 그러니까 경제지표도 안 좋아 보이고 다시 팔고 싶은 거죠. 그랬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IT가 급락했고 엔비디아가 10%, 또 엔비디아는 자사주 매입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시총이 쉐브론 하나가 없어진 정도, 미국의 정유사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엔비디아 폭락하면서. 그리고 블랙록은 또 거기다가 안 좋은 얘기를 했죠. AI 수익 구체화 얘기는 계속 나와요. 뭐 이제는 새롭지도 않습니다만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빅테크는 동반급락했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도 관련이 있다고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요. 결국 선거가 앞에 있다. 조심하는 게 좋지만 하락하면 매수하자. 이런 또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결론은 뭐죠? 시간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주가 빠지면 고평가 논란은 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선 앞두고 불확실하면 대선 후보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돼요. 무슨 윤곽, 누가 이길지가. 근데 그건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TV 토론이 다음 주에 있으니까 좀 끝나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FMC 9월 18일. 그래서 저는 추석 지나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급락하면 역시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급락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급등할 땐 오히려 참고 그렇게 당분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스권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도망가시면 안 되고요. 단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바로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한번 무너지면요 주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저 지난번 블랙먼데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때 그냥 한 번에 다 쏟아져 버렸고요. 지금은 그냥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는 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지금 하락의 요인은 구조적인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증시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게 좀 걱정이란 걱정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좀 그런 부담감은 좀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하락은 조금 더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감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2위 올라서나, 이거는 사실 아침에 제가 3프로에서도 좀 수요일마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료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자료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만들고 있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임시팀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이제 해야 될 미션은 저희 이제 회사 MTS나 이런데 이런 정보들을 넣어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저만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좀 보기 쉽게, 그래서 거기에 또 설명도 할 예정이고,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MTS를 좀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회사도 요새 뭐 쉽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거래대금 완전히 말라가지고, 뭐 정말 대형사 몇 개 빼고는 다 증권사도 힘들죠.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작년엔 부동산 때문에 힘들었고, 올해는 이제 뭐 금투세 이유도 있겠지만 거래가 안 돼요.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아예 매매를 안 하시니까 뭐 당연히 이 증권사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제 저야 뭐 LS증권 직원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LS증권 많이 사용하시면 좋죠.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좀 분석을 좀 해가지고 좀 보기 쉽게, 예, 시각화해서 만들려고 해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이런 자료들도 만들면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많이 보여드리고, 나중에는 저희 MTS에서 원본 자료 다 보실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함께 배우기 했던 자료들 있잖아요. 예, 그것도 많이들 막 이렇게 갖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아마 내년에 이제 올해까지는 제가 이제 구축을 할 건데,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시작이 되면 거기다 자료들도 다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보시고 저희 MTS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해야죠. 뭐 당연히, 예, 회사가 또 잘 돼야 되니까, 예, 열심히 할 예정인데, 예, 아무튼 이제 이런 자료들을 앞으로 계속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글로 보는 것보다는 이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원하시는 컨텐츠 같은 거 있으면, 아, MTS에 이런 거 넣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적어주세요, 댓글창에. 진짜 고려를 해볼게요. 그리고 토요타가 글로벌 1위고요. 이제 내용은 뭐냐면 폭스바겐이 2위입니다. 근데 현대가 3위예요. 현대차, 기아 합쳐서입니다. 7위가 BYD 아시죠? 무섭습니다. 150만 대 상반기. 근데 2인자가 갑자기 뭔가 마치 삼국지에서 2인자가 폭탄소 난 거야. 우리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독일의 상징이죠. 폭스바겐. 폭스바겐 밑에 또 포르쉐도 있잖아요. 네. 근데 독일 공장 하나를 없앤대요. 난리가 난 거죠. 네. 얼마나 안 좋으면. 그 이후로 거론되는 게 중국 때문이다. 전기차 캐즘이다. 전기차도 안 팔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7월 유럽 전기차 등록이 지금 109만 대 정도, 네, 되는데 이게 0.6%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증가를 안 했죠. 중국 전기차는 21%나 성장했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만 약진하고 있어요. 중국이 막 들어와요, 유럽에. 그러니까 유럽은 관세 부과해서 야, 중국 너네 오지 마 이러고 있는데, 근데 중국은 유럽에 공장 만들고 있거든요. 공장 지어서 공략하면 관세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기차 가성비가 중요한데 폭스바겐 되겠습니까? BYD의 상대가 안 돼요. 유럽은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요. 예. 어차피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텐데 힘들고, 내연기관도 어렵고요. 거기다 하이브리드 대응이 안 돼요. 일단 유럽 차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고전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유럽 차 중에 이제 제일 대표 주자가 여기 폭스바겐인데 중국 비중이 너무 높아요. 중국 비중이 35%입니다. 이걸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 차가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11%나 급감을 했습니다. 현대는 상대적으로 사드 때문에 옛날부터 중국 비중을 줄여버렸죠. 그냥 거의 타이반 줄인 거예요. 현대도 줄이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안 팔리는 거 어떡합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게 전화위복이 돼버렸어요. 중국 비중은 6%밖에 안 돼요. 점유율도 1. 그러니까 중국 실적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현대차한테. 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예, 잘 되면 좋죠 당연히. 근데 안 된다고 주가 약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 밑에 피아트, 푸조, 스텔란티스도 지금 상반기 순이익이 반토막 나고 그랬습니다. 독일의 전기차 등록 대수가 마이너스 37. 심각한 거죠. 예. 이게 숫자로 그러니까 몇 년간 이어졌던 이 부분이 코로나 이후로 이걸 대응을 못한 거예요. 유럽은. 근데 현대차는 코로나 이후로 성장했죠. 너무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그 정의선 회장의 능력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한테 기회가 생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미국의 자동차 점유율 올라오죠. 현대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 떨어져요. 우리나라 대미국 자동차 수출 보세요. 빨간색이 친환경차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합쳐서. 그래서 대미 자동차 수출 작년에 31 하이브리드 준중형 SUV 텔룰라이드 같은 거 인기 많았죠. 미국 자체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서 힘이 세졌고 지금 보면 중국 비중 얼마 안 되는데 인도가 중국 정도 비중이었는데 확 늘어가지고 12%. 인도에서 현대차가 2, 3등 하죠. 중국은 인도에서 영업하기 힘들어요. 예, 사이가 안 좋고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국 차가 팔릴까요? 쉽지 않죠. 예. 뭐 일본 차나 중국 차는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그냥 현대차가 기아랑 독주하는 시장이죠. 그런 상황에서 18% 정도 차지. 캐시카우죠. 여기 두 개. 유럽이 문제예요. 유럽은 이제 중국과 싸워야 되니까. 뭐 현대차가 잘 극복해야 될 것 같고 미국에 중국은 못 들어갑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비중이 제일 높아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전기차 전환율도 되게 늦죠. 13.8밖에 안 되는데 35년까지 내연차 못 팔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폭스바겐은 경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현대차는 전기차 대응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아 그렇구나. 야, 저 폭스바겐 어떡하냐. 독일이 요새 안 좋다고 하더니 그냥 그거는 이제 투자 관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저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료를 직접 만들어도 보시고 메모도 해보세요. 메모하셔가지고 진짜 어느 정도인지 예. 그러면 이제 좀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현대차한테는 저는 중요한 변곡점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현대차 주주분들이야 어쨌든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폭스바겐의 아픔이지만 현대차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과의 경쟁은 어쨌든 극복을 해야 될 이슈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좀 힘들죠. 근데 거기서 현대차가 저는 이제 이길 거라고 보는 게 유럽 빼면은 중국과 경쟁할 시장이 별로 없어요. 유럽 빼고는. 미국과 인도에서는 한국에선 이 3국에선 중국이 들어올 여지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슈 말씀드렸고 폴란드 이제 방산 전시회 열리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한번 만든 자료인데 저는 이제 신문 기사 보고 신문 기사나 그런 이제 자료들 보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요. 어차피 또 이걸 해야 돼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방산 이벤트입니다. 지금 열리고 있고요. 9월 6일까지 폴란드 3대 방산 전시회인데 여기 보시면 K방산 최대 고객이죠. 폴란드가.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고 전 세계 군사비 지출 늘어나고요. 현대로템이 이번에 다목적 무인차 이거 아무도 안 타는 거죠. 그리고 하나오션 이번에 제일 기대하는 회사가 하나오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오션의 하나그룹이 3조 원 규모 잠수함 오르카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폴란드에서 하는 건데 잠수함 이 세척 있죠, 세척. 네. 이 세척을 일단은 이제 수주하는 그 안건인데 내년에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누가 될지 몰라요. 이 3,000톤급 잠수함 한 기당 1조가 넘어요. 요거를 아마 이제 협의를 하는 것 같고 하나오션이 될지 현대중공업하고도 경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기업 몇몇 회사 나라들이 있어요. 그들과 경쟁을 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될 수도 있고 하나오션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오르카 프로젝트가 제일 큰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제품들이 다 이번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실제 공개가 돼 있고요. S&T 다이내믹스는 궤도 차량용 여기 탱크 같은 거 있죠. 거기 들어가는 궤도 차량이 변속기. 세계 최초로 전진 6단, 후진 6단 그걸 만든 거죠. 독일이 라이센스 갖고 있는데
S&T 다이내믹스 국산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만 방산 이벤트 3개 있고요. 다음 달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방산주의 단점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그래서 좀 불편해요. 그래서 오히려 급락할 때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방산주 아직 끝은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이 오른 주가는 좀 부담된다는 거 꼭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 말씀드렸고, 여기도 나와 있죠. 오르카 프로젝트,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경쟁한다. 현대로템은 이번에 아마 전차, K2 전차 협상이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거는 같아요. 약간 4분기가 보통 예산이 집행되니까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 조선업종은 일단 요새 좀 안 좋았죠. 근데 좀 기회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젠 충분히 빠졌고요. 최근에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일단 이제 엄경화 연구원님은 컨테이너선 발주가 너무 많이 늘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지난 그 컨테이너선이 8개월간 141척이 발주가 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왜냐면 21년도에 199척, 22년도에 140척, 23, 108척 너무 많이 발주됐거든요. 3년 동안. 근데 올해 지금 8월까지 또 141척이 또 발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예상을 못했죠. 왜냐면 공급 과잉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전쟁 나면서 우회 항로 돌아가니까 선박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운임이 올라가면요 해운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막 발주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발주가 이게 일시적이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게, 6,500척의 컨테이너선이 떠다니는데 그 대체연료,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 있죠. 이제 앞으로 탈탄소 해야 되잖아요. 그 선박은 149척밖에 안 돼요. 수주장고 중에서도 383척. 이거 다 합치면 7.1%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언젠가 바꿔야 돼요. 이 사이클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조선업을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다만 이제 올해 발주가 너무 이렇게 많으면 내년이 걱정돼요. 내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때 좀 약간 제발 오를 때 추격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빠져버렸잖아요 또. 근데 중장기적인 시각은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면 급락할 땐 또 기회가 되는 거죠. 단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 친환경 선박의 발주 사이클은 남아 있겠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투의 강경태 남치민 연구원님은 2가지 프로젝트 때문에 9월에 회복세 보일 것 같다. 이게 약간 좀 수주도 최근에 주춤은 했는데, 컨테이너선 방금 말씀드린. 근데 여기는 얼라이언스가 뭐냐, 해운사끼리 동맹을 맺어요. 근데 그게 재편됐어요. 선대가 바뀝니다. 그러면 서로 경쟁적으로 발주를 해요.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합쳐졌을 때는 발주를 좀 줄일 수도 있어요. 이제 협력관계 구축하니까 서로 해체했어요. 그럼 각자 도생으로 갑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근데 지금 그래서 머스크나 이런 이제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이 발주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27년까지 납기가 꽉 차 있으니까 발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오션은 좀 비어 있나 봐요. 이게 슬롯이. 그럼 하나오션한테 발주가 대량으로 갈 수도 있죠. 뭐 그건 진짜로 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오션이 이번 만약에 여기 얼라이언스가 재편돼서 투자를 하면 내년 2월 전후라고 합니다. 하나오션이 수혜 받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중연료 추진선, 요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연료 쓸 수 있는 거, 그겁니다. 그 배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발주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LNG 운반선도 끝은 아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3번째 개발을 시작하면서 북부 가스전 확장 프로젝트의 3번째 개발을 시작을 하나 봐요. 여기에 필요한 그거가 20척 정도 또 여기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28년 납기하는 걸로 4척씩 또 수주할 가능성이 있고, 28년도에 5, 6척을 더 채울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감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조선주들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서 조선업에 대한 장기 사이클은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수주가 부진했고 너무 많이 올랐었고, 너무 발주가 그동안 많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빠졌다.
근데 지금 이런 뉴스를 보면, 이런 데이터를 보면 중장기적인 시각은 여전히 괜찮지 않나. 그래서 천천히 오히려 급락할 때를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임증권의 전유진 연구원님은 이제 중국이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전력 소비 많이 필요한데 중국은 날씨 영향을 받는 수력, 풍력, 태양광 비중이 30%나 돼요. 그러니까 전력이 좀 불안정한 거죠. 근데 가스 발전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앞으로 이걸 늘릴 거다. 왜냐하면 글로벌 평균이 23%인데 가스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이제 천연가스 받잖아요. 파이프로 되게 싸게 받아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니까 LNG 발전 비중은 늘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천연가스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LNG를. 네. 그래서 천연가스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시각도 유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로 발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선주한테 또 좋은 얘기예요. 네. LNG나 천연가스, 조선주나 아니면 피팅 회사. 중국도 중국이 하는 게 우리한테는 큰 수혜는 아니죠. 뭐 중국은 자기네가 알아서 하니까. 근데 이 얘기는 그만큼 어느 나라든 지금 발전 전력이 필요한데 지금 천연가스가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택 연구원님은 허리케인 때문이 아니다. 제조업 지표 ISM 아까 설명드린 그게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 허리케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쁘지? 그래서 이제 또 두려움을 가졌던 거죠. 근데 사실 대선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선 이후로는 보복 수요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끝난 거 아니다. 그래서 긴축이 시작되면 하락장이지만 지금 금리 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은 아니다. 실적 장세 이국면이니까 반도체에서 좀 돈이 빠져나가죠. 그럼 이 돈들이 중소형주로 갈 텐데 일단 금융주를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KB의 한인환 연구원님은 좀 시간 걸린다고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제조업 건설 투자가 많이 줄어버렸어요. 전월더비 미국의 제조업, 요게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0.1%밖에 안 늘었어요. 성장률이 꺾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 이익 성장률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올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둔화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건설 투자 보이세요? 확 줄었죠. 예.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한테도 부담이다. 그래서 11월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좀 시장도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좀 지지부진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11월에 대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 두 가지를 보고 나서 판단하자. 예, 나아지는 건지 아닌지. 예, 이런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PR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 1등 했어요. 예, 가정용 부티 요 기기가 이번 8월 수출도 급증했습니다. 전월 대비 131%. 왜냐하면 연말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거 프로모션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전에도 지금 벌써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화장품도 지금 1위 했어요. 토너 카테고리 아마존에서. 그래서 미국 매출 원래 90%가 자사몰에서 APR이 갖고 있는 자사몰인데 올해는 아마존으로 지금 이제 분산되고 있죠. 훨씬 좋은 거죠. 아마존에서 잘 팔리면 입소문이 또 계속 나요. 그래서 더 좋을 수 있고 인플루언서들이 또 홍보도 해주니까. 또 이번에 신제품이 하이프라고 초음파로 하는 거 있어요. 여기다 초음파의 장점은 효과가 바로 나온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전 예약했는데 요거는 가격이 굉장히 싸다고 합니다. 기존 경쟁사들 대비 30에서 70%. 집에서 초음파 맞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사용해 보셔야 되겠지만 가격은 28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약은 지났고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APR도 이제는 좀 바닥은 찍었고 보호해수 물량도 거의 다 나왔고요. 다만 이제 저 수출 실적이요 실제 매출로 잡혀야 돼요. 네, 그것까지 확인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그거는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아마존 반응이 좋은 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최악은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샘 CNS는 이제 그 프로브 카드라고 뭐 많이 한번 설명 옛날에 해드렸죠. 요새 반도체 너무 어려운데 웨이퍼를 여기다 부착해가지고 검사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세라믹 STP 부품입니다. 이 프로브 카드의 핵심 부품입니다. 성능 평가예요. 핀을 지지하고 그 검사 장비로 전달하는 역할인데 저온 소성 세라믹 이제 방식이고 편차가 낮고 시간이 단축돼서 납기가 빠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낸드 업황도 회복되고 디램용 프로브 카드 생산 증가 때문에 실적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주가는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이고요. 예. 디램 프로브 카드용도 하고 있는데 요건 마진이 좋아요. 고사양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고객사들의 디램 프로브 카드, 낸드랑 디램이 있는데 주력은 낸드인데 디램 쪽도 확장되고 있다. 네. 이탈리아의 테크노 프로보엔테도 공급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낙폭도 크고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기회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어떻게 바로 가겠어요. 반도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전자공시는 없었습니다. 예, 오늘은 뭐 장이 안 좋아서는 아니고요. 그거랑은 별개로 전자공시가 사실 어제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공시 쪽은 말씀드릴 게 없고, 자, 시장 이제 말씀을 해드릴게요. 아, 정말 힘드네요. 이게 이런 것만 보고 있어도 좀 답답한 상황. 거래 대금도 많지 않고 팔면 파는 대로 밀려버리는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종합주가지수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여기 그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3.7% 폭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3% 정도 급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급락을 했고 종가가 거의 최저가에 끝나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용단 폭격을 퍼부어버렸고요. 1조 기관도 하루 종일 팔았어요. 연기금이 좀 방어했지만 역부족이고 뭐 사주는 주체가 없었습니다. 개인들은 밑에서만 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웠고 오늘 전 업종 다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통신주가 덜 빠진 거예요. 덜 빠진 거고 전 업종의 급락입니다. 리츠가 선방했고 통신주, 제지주 조금 반등했고 카지노 회사 일부 반등, 원전 해체주가 그나마 선전, 한전 KPS가 버텼죠. 예, 그나마 버틴 편이고 요즘 원전도 신문기사에 되게 많이 나와요. 예, 투자하기가 워낙 어려운 업종이라서 그렇지. 그리고 밸류업 이쪽 관련된 게 이 밸류업 공시한 회사들이야. 밸류업을 실제 이것만 따로 빼낸 것 같은데 여기도 오늘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어디가 제일 많이 빠졌죠? 반도체죠. 뭐 말씀 안 드려도 그냥 보기도 싫죠. 예, 반도체가 폭락을 했고 끝도 없이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HBM도 안 좋고, 네, 반도체 대표주대로 안 좋고,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뭐 네이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PCB 업체도 안 좋았고요.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그러니까 지난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다 원위치뿐만 아니라 아니 실적도 좋은데도 더 빠진 기업들도 수두룩해서 정말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거기다 오늘 또 JYP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요? YG 엔터부터 해서 뭐 그냥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긴 한데요. 반도체 부품, 뭐 폴더블폰, 2차전지 장비도 무너졌고 오늘은 뭐 조선 기자재도 안 좋았습니다. 기자재, 아이폰 관련주도 LG노텍이 연달아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 쪽도 안 좋았고 우주항공도 오늘 급락했습니다. 그나마 현대로템만 버텼네요. 바이오도 오늘 안 좋았고요. 예, 그냥 너무 많이 빠져서 뭐 좀 끔찍하네요. IT 대표주에선 삼성 SDS만 선전했습니다. LG전자라. 예. 그리고 영화 관련주도 많이 빠졌고, 정말 답답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 삼성전자가 7만원도 거의 깨졌죠. 7만원까지 왔고 충격을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그나마 오른 게 뭐 방어주 KTNG나 SK텔레콤 정도가 방어했고 포스코그룹이 좀 선전했고요. 다 그냥 추풍 낙엽이네요. 바이오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알테오젠이 5%, 반도체 흡프스프, 또 리가캠 바이오, 삼천당 제약,
ST팜만 선전했네요. 바이오에선 그래도. 예. 그리고 JYP 폭락했고요. 카카오 게임즈, 테크윙, 뭐 그냥 보는 게 너무 힘드네요, 진짜. PSK 홀딩스, WCP도 많이 빠졌고, 심텍, 네, 코미코. 그러니까 빠진 기업들도 여기서 못 버티고 또 빠지니까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오른 거라고 해봐야 뭐 한전산업, 인버스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도 지난 이제 그 블랙몬데이보다 더 힘든 장인 것 같아요. 지금 오른 거는 요 정도입니다. 그냥 다 일부 테마주 정도 올랐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그나마 우리가 잘 아는 기업 중에 ST팜 정도 하나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장이었고 이게 언제쯤 나아지냐면 추석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분간은 좀 여론 흐름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기운 내시고요. 예, 저도 뭐 드릴 말씀은 지금은 없습니다. 뭐 그냥 기다리시라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방송 너무 힘든 좀 장세지만 거래도 안 되고 여러 뭐 불확실성 크지만 오늘도 미국장도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엔비디아가 또 빠질 거는 같긴 한데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좀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저도 드릴 말씀이었고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식히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